안녕하세요. 엔트리 기초 간역으로 드론 맞추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5회 동안 간역으로 드론 맞추기 5번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코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리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볼 예정이고요. 엔트리 화면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불러오기 해보고요. 저장할 폴더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본 단어죠. 요즘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1차, 2차, 3차 산업혁명도 있었을 텐데 오늘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요, 18세기에 일어났습니다. 기존에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던 거를 기계가 대체하게 됐는데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기계화가 시작됐습니다. 제2차 산업혁명은 18세기와 20세기 초에 걸쳐서 일어났고요.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입니다. 기계화가 시작됐다고 해서 다 대량 생산이 된 건 아니었고요. 전기가 발명되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일어났고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 혁명입니다. 그러면 3차 혁명과 4차 혁명은 어떻게 다를까요? 3차 산업혁명의 지능과 정보가 합쳐져서 모든 게 다 연결되고 융합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럼 4차에는 어떤 단어들이 더 들어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AI,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코딩입니다. 빅데이터, 많은 양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자료를 의료 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많은 유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은요, 기계와 기계에 센서를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기계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데 제가 밖에서 핸드폰으로 저희 스마트폰으로 저희 집에 있는 전구를 켜고 끌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요. 어느 공간에서나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떠있는 구름 같은 존재로 클라우드는요, 클라우드 상에 내가 작업한 걸 올려놓고요, 어디서나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하면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드론도 있고요. 그리고 3D 프린터, 가상현실, 자율주행, 여러 가지가 이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입니다. 그럼 잠깐 4차 산업혁명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있고요. 1차 산업혁명은요, 기계화 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요, 대량 생산 혁명입니다. 그럼 3차 산업혁명은 지식 정보 혁명입니다. 4차는요, 4차 산업혁명은 3차의 지능과 정보가 합쳐진 융합 혁명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잠깐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코딩이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그리고 클라우드, 드론, 자율주행, 3D 프린터, 그리고 가상현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과 도대체 코딩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길래
네, 코딩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다고 했을까요? 네, 코딩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겠죠.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컴퓨터한테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컴퓨터는 저한테 2라고 대답을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제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컴퓨터도 컴퓨터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컴퓨터 언어를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코드로 명령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게 바로 코딩입니다. 그럼 이때 4차 산업혁명에서 사물 인터넷을 예를 들어 볼까요? 사물 인터넷을 기계와 기계에 센서를 붙이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 기술이 바로 코딩인 겁니다. 서로 명령을 내려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 거죠. 코딩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그 코드라고 하죠. 명령을 내리는 것, 명령하는 거를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딩 언어가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언어라고 부르죠. 코딩 언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요. 우리 오늘 배울 엔트리도 있고요. 그리고 엔트리랑 비슷한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텍스트 언어고요. 그리고 C 언어, 자바 이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언어 하면 참 어렵게 느끼실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텍스트 언어였습니다. 영어로 입력을 하는 그런 언어였는데 이제는 엔트리와 스크래치처럼 블록으로 아주 쉽게 끼워 맞춰서 명령을 내리게 하는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배울 엔트리고요. 엔트리는요, 누구나 쉽고 재밌게 블록을 조립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지금 산업혁명과 코딩에 대해서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엔트리를 설치해 볼 건데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크롬 브라우저를 열 거고요. 익스플로러를 열어도 되고 엣지를 여셔도 됩니다. 저는 크롬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크롬을 열었는데 여기 윗부분에 play entry.org라고 주소창에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 주소창에 play P라고 치니까 다 나오죠. entry.org로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셔도 되고요. 그럼 바로 인터넷 엔트리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주소를 모르니까 검색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검색창에 엔트리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플레이 엔트리가 있죠? 그럼 엔트리를 눌러서 엔트리 사이트에 들어가면 됩니다. 엔트리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렇게 컴퓨터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는 온라인 버전이 사용 가능하고요. 인터넷 환경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데서는요.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 파일을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오프라인 버전이 있습니다. 엔트리는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버전이 있고요. 온라인은요. 당연히 인터넷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오프라인 버전은요. 인터넷이 안 돼도 됩니다. 온라인 버전은요. 회원가입을 하고요. 가입 후 공유를 할 수 있고요. 학급 공유,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요,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온라인에 인터넷 접속을 하게 되면 인터넷이 좀 느려지게 되는데요. 오프라인 버전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버전과 오프라인 버전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프라인 버전을 설치해서 인터넷이 안 돼도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엔트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엔트리를 여기 엔트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여기 다운로드라고 나옵니다. 네,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엔트리는 업데이트가 자주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10월 29일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럼 다운로드를 할 때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윈도우 32비트 버전 다운로드. 두 번째는 윈도우 64비트, 그 다음에 맥이 있습니다. 맥은 매킨토시 환경에서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면 되고요. 보통은 윈도우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내 컴퓨터가 32비트인지 아니면 64비트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64비트가 많기는 해요. 근데 확인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무 폴더나 열어주세요. 이렇게 폴더가 있죠. 저는 아무 폴더나 열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보면 내 PC라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기 내 PC에 대고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릅니다. 버튼을. 그럼 맨 밑에 속성이 나오게 되죠. 속성을 누르면은요. 여기 정보에 시스템 종류가 보이시나요? 여기에 저는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에요. 32비트 운영체제라고 되어 있으신 분들은요. 32비트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64비트이기 때문에 64비트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왼쪽에 밑에 보면은 이렇게 셋업 파일이 다운로드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설치가 느리기도 하고 빠르기도 합니다. 그럼 설치되고 있는 동안 잠깐 밑으로 내려보실게요. 네, 10월에만 해도 2개의 업데이트 버전이 올라왔고요. 네, 9월에도 8월에도 계속 업데이트 버전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업하는 중에 또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 설치가 아직도 설치가 되고 있네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밑에 부분 화살표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리고 열기가 있고 폴더 열기가 있는데 폴더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이렇게 열리지가 않았네요. 다운로드가 안 됐습니다. 이제 다운로드가 됐다고 아이콘이 표시가 되네요. 아직 다운로드 안 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럼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습하기가 있고요. 직접 작품 만들기가 있습니다. 작품 만들기에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메인 화면이 열리게 되는데 이게 온라인 상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프라인도 이와 같은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네, 공유하기. 아까 말씀드렸죠.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요. 작품도 공유할 수 있고요. 학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면요. 그럼 우리 다 다운로드 된 것 같으니까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엔트리 셋업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2번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뜰 거예요.
엔트리가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기존의 거를 제거하시고 다시 설치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간에 또 업데이트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엔트리를 제거하라는 창이 나오고요. 제거 누르면 엔트리가 제거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하고 닫음을 누르면요. 이렇게 엔트리를 설치하라는 창이 뜹니다. 아마 엔트리가 오늘 처음 설치되는 분들은요, 이 화면이 처음에 떴을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다음을 누르시고요. 네, 설치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엔트리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설치가 되시면 다음을 누르시고요. 네, 마침을 누르시면 엔트리 실행 화면이 뜹니다. 아까 온라인 버전에서 봤던 그 메인 화면이 뜨게 됐는데요. 아직 설치가 안 된 분들이 계시죠? 네,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엔트리를 다운로드 할 건데요. 네, 운영체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32비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64비트일 수도 있습니다. 맥을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세 종류에 따라서 다운로드를 하면 되는데요. 윈도우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꼭 확인하시고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화면은 엔트리 화면은 닫겠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다 완료가 되셨나요? 네, 완료되셨으면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엔트리가 열리게 되는데 열리면 이렇게 기본형으로 할 건지 교과형을 할 건지 선택하라고 나와요. 이때 저희는 기본형을 선택합니다. 기본형을 선택하면 엔트리에서 제공하는 것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교과형은요, 실과 교과서에서 동작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에 체크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엔트리 화면이 열렸습니다. 이 기본 화면입니다. 네, 이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상단 메뉴입니다. 메뉴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너무 위로 갔나요? 다시 이 부분이 상단 메뉴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이 부분이요, 장면 창입니다. 그리고 장면 창 안에 로봇이 하나 있어요. 이 로봇의 이름은요, 엔트리 보시고 이런 이미지들을 글자나 여기 장면 창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요, 오브젝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오브젝트를 목록을 나타내주는 오브젝트 목록 창입니다.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엔트리봇 하나만 나오는데요. 여기 밑에 오브젝트들이 있다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요, 오브젝트에 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중간에 블록같이 생긴 것들이 보이죠? 이 부분은요, 블록 꾸러미입니다. 여러 개의 블록들이 많이 있고요. 이 오브젝트를 움직이고
뭔가의 동작을 하게 하는 명령어들의 재료입니다. 명령어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명령어만 있으면은요, 저 오브젝트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명령어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여기 블록 조립소입니다. 블록 조립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명령어들을 조합을 하게 되면은요, 엔트리봇이 움직이거나 어떤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럼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엔트리 화면 구성입니다. 네, 뭐가 있죠? 상단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면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목록 창이 있습니다. 블록 꾸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조립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단 메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상단 메뉴에 가시면은요, 여기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처음엔 오늘 날짜와 작품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는 오늘 할 수업의 이름으로, 프로젝트 이름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관역으로 드론 맞추기라고 입력을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요, 네, 이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언어 선택입니다. 근데 이 언어는요, 우리 사람의 언어가 아니고요, 컴퓨터의 언어입니다. 블록 코딩을 사용할 건지 지금처럼, 아니면 엔트리 파이썬, 텍스트를 사용할 건지를 선택하는 건데요. 저희는 블록 코딩을 사용하겠죠. 그리고 옆에 파일이 있는데요. 파일을 누르면 새로 만들기, 네, 새 프로젝트를 열 건지, 그리고 오프라인 작품을 불러올 건지, 네, 우리가 저장하거나 미리 저장되어 있던 작품을 불러올 건지를 나타내 줍니다. 옆에 보면 저장하기가 있고요. 복사본으로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저장하기는요, 기존에 있던 거에 수정된 거에 덮어 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복사본으로 저장하는 거는요, 네, 원래 있던 파일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수정된 부분만 네, 복사본으로 따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복사본으로 저장을 하며 1, 2, 3, 4, 5회 동안 네, 프로젝트를 각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면 블록 도움말이 있어요. 도움말이 있죠. 그러면 여기 목록창에 제가 원하는 설명이 필요한 블록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블록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하드웨어 연결한 안내가 있는데 네, 저희는 오늘 하드웨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입력 취소가 있습니다. 전에 했던 블록 입력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 취소했던 거를 다시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는 처음에 선택해줬던 기본형과 교과형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형을 유지하고요. 여기 또 언어가 나옵니다. 이 언어는요, 한국어, 일본어, 영어. 네, 이렇게 4개 국어를, 어디 언어인지 모르겠어요. 4개 국어를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거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선택하면 되고요. 네, 상단 메뉴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단 메뉴는 프로젝트 이름을 쓰는 곳이 있고요. 언어 선택이 있습니다. 이건 블록인지 파이썬인지를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네, 새로 만들기. 그리고 네,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저장하기가 있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도움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 이용 안내도 있네요. 실행, 취소, 다시 실행이 있고요. 네,
기본형으로 할 건지 교과형으로 할 건지가 나타나 있고요. 네, 언어도 선택 가능합니다. 한국어. 네, 이렇게 상단 메뉴에서는 바꿀 수 있고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장면창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부분에 가시면 장면창이 있는데 여기 부분 보이시나요? 장면창을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 엔트리봇, 오브젝트라고 했죠?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곳이 장면인데요. 여기 장면 1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옆에 더하기가 있습니다. 더하기를 눌러서 장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를 옆에, 그러니까 장면에 X를 눌러서 장면을요,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실행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고요. 네, 여기 엔트리 봇이 오브젝트가 움직일 때마다 X, Y 좌표가 바뀌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X, Y가 나타나고요. 옆에 보면 격자 무늬가 있습니다. 네, 이 엔트리 봇의 오브젝트의 위치를 더 자세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하거나 이렇게 원래대로 축소하기도 합니다. 저는 격자 무늬를 없앨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더하기라고 또 되어 있죠. 아까 위에 있는 더하기는 장면을 하나씩 늘리는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더하기는요, 이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겁니다. 네, 오브젝트를 추가합니다. 더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오브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엔트리에서 제공해주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거를 이 중에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파일 올리기.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 그리기. 내가 원하는 그림판에 그려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글씨도, 글자도 다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이렇게 4가지로 추가할 수 있고요. 여기 화살표는요, 실행되는 겁니다. 우리 기존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블럭들이 있습니다. 10번 반복하면서 10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지금 10만큼 10번 이동을 했어요. 실행했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실행 중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클릭을 하여 정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정지해도 되고요. 여기 아무데나 클릭해서 정지하셔도 됩니다. 장면창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장면창에 또 장면을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장면창 안에는 오브젝트들이 있고요.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 네, 오브젝트를 선택하거나 파일을 올리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상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행 속도를 조절을 하죠. 그리고 격자 무늬를 이용해서 좌표를 잘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장면창에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목록, 목이 빠졌네요. 목록창.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네, 밑에 있는 오브젝트 목록창입니다. 이 목록창에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오브젝트에 정보가 나오기도 하고요. 옆에부터 살펴볼게요. 네, 여기 마찬가지로 물음표를 누르면 블록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콘솔이 나타납니다. 저희는 그냥 블록을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엔트리봇을 정보창을 열겠습니다. 여기 눈이 보이시죠? 눈을 이렇게 감으면 엔트리봇이 화면에서 사라지고요. 장면에서 다시 누르면 엔트리봇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물쇠가 있습니다. 자물쇠를 눌러서 열린 상태면요. 엔트리봇을 삭제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자물쇠로 잠겨 있으면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X, Y 좌표가 있죠. 이 엔트리봇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좌표고요. 크기가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엔트리봇의 기본적인 크기입니다. 크기를 여기서 조정할 수도 있어요. 50 작아졌고요. 다시 100 하면 커집니다. 방향과 이동 방향이 있는데요. 방향을 나타내주는 것은 이 동그라미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방향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화살표는요. 이동 방향입니다. 화살표 쪽으로 이 엔트리봇이 이동하게 돼요. 이 방향과 이동 방향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돌리면 회전을 하죠. 그런데 옆에 좌우로만 하면은요. 이 동그란 회전이 없어졌죠. 좌우로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돌려도 방향이 이동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록창이 있고요. 오브젝트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동물 중에서 개구리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개구리와 엔트리봇 목록창에 두 개가 나타나게 되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창에는요. 오브젝트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있고요. 좌표를 알 수 있고요. 크기도 알 수 있습니다. 방향과 이동 방향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 방식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두 개의 오브젝트니까 두 개만 나타났죠. 그럼 이제 블록 꾸러미를 살펴볼게요. 블록 꾸러미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비슷한 기능을 하는 블럭끼리 모아놨고요. 모아놓은 블럭끼리 블럭의 색깔이 같습니다. 명령어들이에요. 이 오브젝트를 움직이고 어떤 동작을 할 수 있게 하는 명령어들이고요. 이 모양에 가보시면은요. 이 오브젝트들의 모양이 있습니다. 엔트리봇은 2개, 개구리는 3개입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는 모양이 한 개이거나 여러 개일 수 있어요. 모양도 마찬가지로 추가 가능합니다. 모양을 선택할 때는 모양을 추가하게 할 때는 선택하거나 또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올리거나 새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탭이 있는데 소리에도 소리를 여러 가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속성에 변수, 신호, 리스트, 함수를 추가할 수 있고요. 이건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보면은요. 테이블 추가하기 위해 하기를 해서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 여기 제공되어 있는 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블록 꾸러미 잠깐 정리하도록 할게요. 블록 꾸러미에는요. 블록 탭이 있고요. 모양 탭이 있고요. 소리 탭, 속성 탭, 테이블 탭이 있습니다. 모양 탭에는요. 모양이 한 개에서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블럭은요. 명령어들의 집합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블록 조립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블록 조립소를 살펴보면은요. 여기 원래 있던 블록이 안 나타나게 되네요. 엔트리 못을 누르면 이렇게 블록이 있는데 개구리를 누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브젝트마다 이렇게 블록 조립수가 하나씩 생깁니다. 개구리도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엔트리봇도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구리를 움직이고 싶으면 개구리를 누른 다음에 코딩을 해주셔야 돼요. 엔트리봇에서 막 열심히 코딩을 했는데 개구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짝꿍 블록 조립수에다가 조립을 하시면 돼요. 블록 조립수는요. 블록 꾸러미 블록들을 블록 명령어들을 조합해서 블록들을 조합해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마다 블록 조립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블록을 가져다가 놓고요. 너무 작으면 여기 플러스가 있죠. 플러스를 눌러서 이렇게 키우고요. 마이너스를 눌러서 블록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작으면 여기 는 표시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 휴지통도 있죠. 나중에 삭제하는 것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조립소에는요. 블록을 확대, 축소하는 거 있고요.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는 블록을 돌아오게 하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저장을 해봐야 되겠죠. 저장하는 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이름이 없어졌네요. 여기 다시 프로젝트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오늘 관역으로 드론 맞추기죠. 여기에 관역으로 드론 맞추기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저는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저희는 복사본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복사본 저장하기 누르시면 지금은 스크래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폴더를 만들지 않았죠. 폴더를 먼저 만들고 가겠습니다. 여기 잠깐 내리시고요. 바탕화면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새 폴더나 새로 만들기에 가서 폴더를 열어주세요. 그렇게 새 폴더라고 나오죠? 이 부분에 저희는 오늘 엔트리, 기초 수업입니다. 기초라고 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엔트리 기초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분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아까 엔트리를 여시고 저장하기를 다시 복사본으로 저장하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엔트리 기초 그리고 관역으로 드론 맞추기를 저장을 해주세요. 되셨나요? 그리고 이 엔트리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까는 엔트리 기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관역으로 드론 맞추기 프로젝트가 파일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를 눌러주시고요. 두 번 클릭합니다. 엔트리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열리고 초기 화면, 우리가 처음 봤던 초기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여기 불러오기 오프라인 작품 불러오기를 누르고요. 바탕화면의 엔트리 기초에 관역으로 드론 맞추기가 있네요.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열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있던 개구리와 엔트리 오브젝트가 나타났죠? 오늘은 그냥 화면 구성을 알아봤으니까
네, 그냥 저장하고 알아보는 것까지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하는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삭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만들 거예요. 바탕화면에 마우스의 오른쪽을 클릭해서 새 폴더를 만듭니다. 새 폴더 이름을 엔트리 기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코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엔트리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봤습니다. 설치한 엔트리의 화면 구성도 살펴봤고요. 또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불러오기를 해봤습니다. 네, 관역으로 드론마트기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도록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코딩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